항상 비밀로 해야 할 말. 한 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비밀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비밀들이 우리 사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비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함께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세요.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주는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몇 년 전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업적을 들으면서 제가 참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의 성공 이야기가 끝이 없더군요.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자랑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동양 철학자 묵자는 자랑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자랑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자랑하는 행동이 도통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보여주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으며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실천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몇 년 전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자리에 없던 한 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거론하는 대화가 시작되더군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날카로워지며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중국 철학자 묵자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간애를 강조하며 차별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의 명성과 인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한 번 회사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걸 느꼈어요. 그때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약점을 언급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 사이로 번져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은 나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너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가 약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신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약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신뢰가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고전인 녹자는 모든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자고 말했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개인의 약점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내 약점을 너무 공개하는 것은 타인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해요.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행동이 자신의 자존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어요. 약점을 얘기하는 건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약점을 말할 때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아요.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공유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한 번 내 친구가 소셜 미디어에 내 사생활을 건드리는 글을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내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 사생활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하면 정말 찝찝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간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슬로도 사생활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사생활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단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사생활을 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그 사람이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때문에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5번째로 나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한번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은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얘기한 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거예요. 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나의 약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요.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비밀로 해야 할 말. 한 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비밀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비밀들이 우리 사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비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함께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세요.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주는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몇 년 전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업적을 들으면서 제가 참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의 성공 이야기가 끝이 없더군요.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자랑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동양 철학자 묵자는 자랑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자랑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자랑하는 행동이 도통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보여주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으며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실천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몇 년 전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자리에 없던 한 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거론하는 대화가 시작되더군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날카로워지며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중국 철학자 묵자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간애를 강조하며 차별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말이 다른 사람의 명성과 인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한 번 회사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걸 느꼈어요. 그때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약점을 언급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 사이로 번져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은 나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너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가 약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신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약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신뢰가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고전인 녹자는 모든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자고 말했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개인의 약점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내 약점을 너무 공개하는 것은 타인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해요.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행동이 자신의 자존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어요. 약점을 얘기하는 건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약점을 말할 때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아요.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공유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한 번 내 친구가 소셜 미디어에 내 사생활을 건드리는 글을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내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 사생활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하면 정말 찝찝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간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슬로도 사생활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사생활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단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사생활을 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그 사람이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때문에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5번째로 나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한번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은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얘기한 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거예요. 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나의 약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요.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비밀로 해야 할 말. 한 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비밀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비밀들이 우리 사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비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함께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세요.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주는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몇 년 전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업적을 들으면서 제가 참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의 성공 이야기가 끝이 없더군요.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자랑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동양 철학자 묵자는 자랑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자랑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자랑하는 행동이 도통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보여주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하지 않으며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실천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몇 년 전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자리에 없던 한 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거론하는 대화가 시작되더군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날카로워지며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중국 철학자 묵자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간애를 강조하며 차별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의 명성과 인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한 번 회사 모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걸 느꼈어요. 그때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약점을 언급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 사이로 번져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은 나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너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가 약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신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약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신뢰가 있는 사람과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고전인 녹자는 모든 사람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자고 말했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개인의 약점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내 약점을 너무 공개하는 것은 타인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해요.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행동이 자신의 자존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어요. 약점을 얘기하는 건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약점을 말할 때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좋아요.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공유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한 번 내 친구가 소셜 미디어에 내 사생활을 건드리는 글을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내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내 사생활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하면 정말 찝찝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간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슬로도 사생활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사생활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단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사생활을 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그 사람이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때문에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5번째로 나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한번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은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나한테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한 친구가 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얘기한 그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거예요. 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나의 약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요.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